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어제 제가 미국 시장이 60일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번 기간 조정이 좀 끝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뭐 너무나 보기 좋게 다 빗나갔습니다. 미국 종목들이 미국 주식이 지금 완전히 그 악재들이 겹쳐 일어나면서 하향세를 거듭하고 있고 계속해서 누적된 그 상승 추세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른바 급락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랫동안 천천히 쌓아 올린 걸 단기간에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뺀 뒤에 다시 상승이 올 때도 또 천천히 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또 안 좋게 흘러간 이유는, 지금 제가 오늘 그 나름대로 추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일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아시아 증시가 또 큰 폭으로 흔들렸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유럽 증시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빠지고 있는 이 추세가 미국보다 우리 증시가 좀 더 차트 모양으로 보면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하방을 좀 더 열어두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그렇지만 또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나 이렇게 보면 그 반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다시 아시아 증시가,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또 이제 상승 반전하게 될 거고, 어, 그렇지만 또 미국 증시를 바라보, 지금은 우리가 개별 종목들의 어떤 이슈들은 전혀 뭐 먹히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오로지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쉽지는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이 아무리 내려가도 그렇게 크게 내려가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홀딩을 하는 구간일 것 같고, 그리고 매수는 조금 더 하방을 다지고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터닝할 때 그때 매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랐다 빠졌다, 그리고 종목별로 굉장히 크게 돌고, 그래서 어, 지금은 물타기를 할 때 이제 뭐랄까요, 어,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방을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질 때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털지도 않지만 사기도 어려운 그런 구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천천히 종목별로 그 이제 매수하는 그 시기와 이런 타이밍을 좀 잘 잡으면 좀 더 이제 대응이 수월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뭐 저도 갖고 있고, 어, 우리 지금 증시에도 그렇게 나쁜 그런 상황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진짜 모든 이슈를 다 미국 증시가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떨어질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에서 빼야만 하기 때문에 먼저 던지고 또 던지는 그 매도가 이어지고 그게 투매로 그냥 이어지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우리 증시의 그 어저께 말씀드리고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 정책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한 두 달 정도를 지금 매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매력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강력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져 있는 이 구간에서 그야말로 기관 투자자가 던지고 또 개인 투자자가 일부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싸진 매물을 개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값싼 상황에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 외국인들이 던지고 나갔던 그 싸게 던지고 개인과 기관이 받아먹으면서 크게 올려서 외국인은 좀 재미를 못 보고 개인과 기관이 오히려 좀 재미를 봤던 이 셀트리온 정부에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싸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싼 매물을 잡는 이런 상황이 또 이제 좀 뒤바뀐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이 매수를 강력히 들어오는 이 타이밍은 어 그야말로 더 이제 튀어오르기 전에 잔뜩 움츠리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움츠리고 있을 뿐 아직 그 점프해 오르겠다는 그런 신호가 뭐 어떤 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 오늘도 살짝 또 돌아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게 곱게 보이진 않고, 너무 지금 요즘에 이슈들이 작은 이슈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미국에서 트럼프 바이든 사이 뭐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온다거나 코로나 환자들이 또 막 크게 늘어난다거나 했을 때 시장은 뭐 크게 주저앉는 그런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건 뭐 셀트리온 그룹뿐만 아니라 그 어떤 투자자 누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은 또 이번 주 이렇게 급락 상황에서도 잘 가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을 또 조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할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시장 상황부터 또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오늘 코스피에서는 66종목이 오르고 831 종목이 빠져서 2.59%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31 종목이 오르고 1197 종목이 빠져서 4.33% 폭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 투자자만 매수에 동참을 했고요. 고객 예탁금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또 늘어서 8,659억 원이 늘어서 이제 55조 원대를 다시 또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뒤쪽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B2를 지금 진짜 극도로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따 관련된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해외 증시도 지금 보면은 독일이 어제 0.39, 프랑스가 0.62 오른 것을 빼고는 다 파란불을 켰고, 뭐 나스닥 3%, 뭐 다우존스 1.92, 2%대, S&P 500도 2.37%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보면 1위부터 15위까지 모두 빠졌는데 SK 하이닉스만 0.84% 올랐고요. 셀트리온과 삼성 SDI가 6%대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전 종목 15종목이 모두 빠졌고요. 제넥신이 10% 넘게 11% 가까이 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이 9.5% 정도 빠졌고, 알테오젠과 카카오 게임즈가 8%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44%, 제약은 7.62%로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미국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은 코로나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사태가 굉장히 다시 그 이슈로 떠오르면서 코로나 환자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아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지고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그 나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그 복합 PMI 지수라는 것이 8월보다 9월에 2.2포인트가 낮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연준 관계자들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추가 경기 부양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이제 미국의 양당의 합의가 이 선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의 지금 추이를 이렇게 그 예전에 한 번인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WHO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67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9만 8,793명인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세세한 지표로 이제 10개, 상위 10개 나라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누적 확진자가 미국이 677만 9,609명 제일 많고, 최근에 인도가요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4만 명을 넘었고, 그래서 브라질 제치고 지금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브라질이 세 번째고, 러시아가 112만 명, 네 번째고,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이 넘는 국가가 네 나라고요. 그 다음이 페루, 그다음에 콜롬비아, 멕시코, 이렇게 중남미 나라들이 좀 7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남아공,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스페인 순서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요. 그리고 최근 이제 24시간 이내에 확진자를 보면요, 인도가 8만 3천 명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3만 9천 명이고요. 브라질이 13,000명, 이쪽이 지금 난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프랑스가 8,900명, 아르헨티나가 8,700명, 러시아가 6,400명, 콜롬비아 5,300명, 영국이 4,900명, 이라크가 4,700명, 인도네시아가 4,000명. 그러니까 이 확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가 그래도 좀 적은 편이고요. 아메리카 대륙,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다 유럽, 그 다음에 서아시아까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프리카까지, 지금 동아시아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누적 사망자 수를 보면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96만 7천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미국이 19만 8,793명 가장 많고요. 브라질이 13만 명 넘었고, 인도가 9만 명을 이제 넘었습니다. 멕시코 7만 3천 명, 영국이 4만 1천 명, 이탈리아가 3만 5천 명, 페루가 3만 1천 명, 프랑스도 3만 1,200여 명, 그리고 스페인이 3만 400여 명, 이란이 2만 4천여 명, 이렇게 돼 있고요. 최근 24시간 동안 사망자를 보면 인도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하루 동안. 그리고 미국이 430명, 그다음에 아르헨티나가 429명, 그다음에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이란,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순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산세에 따라서 지금 영국은 또 지금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러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또 미국의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이제 경기부양책에 대한 정치권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의 확산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유럽에서의 다시 그 어떤 통제 강화,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 세계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 불확실성이 있는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할 경우에 결국 소송을 간다,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대선 불복 얘기를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가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이제 여론조사 결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질 것 같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지면 나는 소송하겠다, 이 우편 투표를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방 대법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바이든 후보와 또 트럼프 쪽에서 각각 거물급 법률 전문가들을 뭐 영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증권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확실히 결론이 나는 걸 좋아하는데, 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바이든이 당선이 될지야 뭐 당연히 여론조사를 따라서 이제 추이가 좀 조금씩 선명해지는 그런 구조겠지만, 누가 당선이 돼도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11월 초에 이제 선거가 나오고, 내년 초에 그 취임을 해서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바꾸고, 또 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릴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막 쏟아내면서 증시를 이제 활기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제동이 딱 걸린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제동이 걸렸을 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지금이 나빠지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반론도 있다는 거죠. 이제 2016년에도 예상을 뒤집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서 그때 이 트럼프가 됐어 큰일이야 하면서 패닉장이 연출이 되기도 했지만 바로 이제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간 적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지금 대선 불복 논란이 미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거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난 대선 결과를 봤을 때도 과도한 우려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 니콜라 테슬라 이 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재 과학자인 니콜라 테슬라의 성과 이름을 딴 회사가 최근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그 어제 테슬라 그 배터리 데이도 그랬고 니콜라 대표 사임 문제도 그렇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이 기술주들이 떨어지는 거죠. 뭐 오늘도 애플이 4% 넘게 빠졌고, 또 어제 테슬라가 10% 넘게 빠졌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이 5조 원 가량 투자를 했다고, 지금 한국 그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보면 5조 원 정도, 니콜라가 한 2천억 원 정도 되고 테슬라가 4조 7천 얼마인가를 투자했던데, 지금 최근에 빠진 이걸 보면 조 단위로 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전 세계 시장이 다 패닉인 이런 구간에서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를 선호하는, 그리고 거기에 또 특히나 급등을 연출했던 그 테슬라에 투자했던 분들이 와 정말 이 테슬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를 끔찍한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이 세 가지 이 이슈, 코로나, 대선, 그리고 이 테슬라 니콜라로 인한 이 기술주들의 반등이 같이 이제 좀 해결이 돼야만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할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진짜 끔찍한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시간외를 보면요, 셀트리온이 0.8% 2,000원이 빠져서 24만 8천원에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82% 700원이 떨어진 8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1.18% 1,200원이 빠진 10만 600원에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제 좀 재밌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간외에서 34%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고, 제약은 248%나 어제에 비해서 거래가 됐다는 것이 좀 특이해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만 샀는데 13만 4천 주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인이 7만 1천 주, 점점점 그 매도하는 양이,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고, 기관은 어제와 같은 6만 2천 주를 덜어냈습니다. 지금 뭐 연기금은 1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뭐 양도세뿐만 아니라 뭐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견제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빼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이 물량을 이제 좀 과하게 빠졌다고 판단하고 한 이제 외국인들이 싸게 떨어져 있는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매수를 많이 하더니, 오늘은 그 JP 모건이 그 셀트리온에 매수 상위 창구로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헬스케어도 3거래일째 외국인이 샀는데 오늘 15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뭐 9월 11일 이후에 연속으로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누적 순매수를 보면 거의 100만 주 가까이 기관은 털어내고 있고, 개인이 123만 주를 샀습니다만 최근 이틀 동안은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3만 주를 개인은 던졌고요. 외국인이 15만 주 지금 3일 연속 샀고, 7거래일 연속으로 연기금이 빼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역시 똑같이 셀트리온처럼 정말 지금 85,200원이면 3월 31일 날 그 상한가 나오던 날에 89,700원이었으니까요.
코로나 사태가 진짜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수준 정도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약은 오늘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4,000주를 덜었고 기관이 23,000주를 팔았는데요. 뭐 거래량도 달라지는 거 없고 했습니다만 오늘 빠질 때, 그러니까 저번에 베타 지수 말씀을 드릴 때 제약은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고 오를 때 크게 오르는 그 베타 지수의 지수가 이제 크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거의 뭐 8% 가까이 7.6%나 빠져서 지금 최근에 4거래일 동안 15% 넘게 16% 넘게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일봉을 보면 이제 제가 5일선을 빼고 밑에다가 회색선을 240일선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120일선이 다 깨져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깨졌기 때문에 점점점 낙폭을, 그러면 과연 하방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그 지난 이제 4, 5, 6월 달에 그 횡보를 살짝 할 때 그 급등하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보여줬던 그 상단, 그러니까 22만 3천원, 22만원, 22만 5천원 정도 되는 그 자리가 하방의 지지라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놓고 보면 241선을 설정했더니 그 선이 22만 3,700원,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240일 평균 가격이 지난번 횡보했던 가격의 상단, 그러니까 우리가 241일 선을 설정하지 않아도 지난번에 횡보했던 구간 정도에서 하방 지지를 받아야 할 거야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그 241선을 설정해 보니까 그 선이 그 같은 가격대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세가 그냥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하방을 22만 한 3, 4천원, 한 5천원대 그 정도까지 열고 봐야만 한다. 굉장히 그 하방에 지지받을 선이 없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방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오늘 이 61선, 121선 자리, 그러니까 121선 자리죠. 121선 자리를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뭐 급락이, 우리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그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한 이런 패닉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하방으로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헬스케어 역시, 헬스케어가 뭐 가장 먼저 121선을 이제 하향 이탈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역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은 지난번 그 횡보했던 자리는 사실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241선을 기준으로 하방을 본다고 하면 76,700원 정도 자리, 그러니까 한 77,000원 정도까지 더 흘러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하방으로 더 내려간다고 하면 정말 77,000원 정도 아래쪽까지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말 설마 했던 그 압숫자 7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역시 그 미국 시장의 안정 또는 어떤 대책 또는 그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우리 시장도 짧은 반등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약은 이제 121선을 이탈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탈했는데 이탈하면서 너무 강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또 오늘 개인만 샀기 때문에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똑같이 241선을 설정하고 보면 74,500원 정도 자리인데요. 그 전에 횡보했던 자리의 상단 부분을 보면 그게 9만원 정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9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로 좀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2차로는 이 241선인 75,000원짜리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좀 하락세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셀트리온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미국 시장의 안정이 바탕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방법도 없이 지금의 구간에서 버티는 수밖에,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덜었다가 나중에
좀 더 빠지면 사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만큼 빠졌는데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 하면서 홀딩 하시는 것도 견딜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쓰지 않았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견딜만 하다면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버리지를 쓰시거나 했을 때 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또 그거 말고라도 기타 다른 자금들, 단기 자금을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보면요, 오늘 그 다우존스가 26,763포인트로 이제 끝났는데요. 이게 이틀 전에 그 저가,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가보다 살짝 높아 있죠. 지금 선을 제가 맞춰놨는데 26,700대 초반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다우존스가 오늘 종가와 또 저가 역시, 오늘 저가 밑골이 달고 있습니다만 저가 역시 지난 이틀 전에 저가를 깨지 않았다, 깨고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지를 둔 겁니다. 여기서 더 흘러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점. 그리고 다우존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S&P 500도 지금 보시면 오늘의 이제 종가와 저가 부분이 이틀 전보다는 확연히 높죠. 또 나스닥도 보면은 나스닥은 더 높습니다. 그렇죠? 나스닥도 오늘 굉장히 많이 3% 넘게 빠졌습니다만 이틀 전에 최저치 1519보다 높은 지점에서 100포인트 이상 높은 곳에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다 이틀 전 저가를 깨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저께에 비해서는 위쪽에 머물면서 조금 상방으로 돌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지금 일단 60일선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60일선 오늘의 고가 자리가 2309포인트였던 오늘 고가 자리가 2304포인트인 60일선을 위로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 깨고 속절없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의 이평선 신호를 토대로 더 흘러내리지 말고 위쪽으로 상방으로 좀 돌려주면서 한국 시장도 반등이 나와서 일단 60일선 위에 코스피가 안착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 코스닥도 비슷한 이제 상황입니다. 오늘 60일선인 827포인트 위에 833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만 허물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60일선까지 올라가려면 2.5%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2.5%라는 것은 미국 시장의 강한 반등과 우리가 그에 맞는 그런 추정하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되고, 코스피는 60일선을 회복하려면 1.4%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따른 우리 시장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번 주 9월 21일부터 4거래일 동안 이제 상승한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코스피가 52종목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신풍재지가 52%나 올랐고요. 사마알루미늄이 32%, 한농화성이 30%, YG플러스가 16%, 두산인프라코어가 14%, 진원생명과학도 13.8% 등등 해서 이렇게 쭉 한국특수형광 4.5%까지 15종목만 일단 보여드렸는데, 코스피가 52종목인가 52종목이 검색이 됐던 걸로 아까 기억이 나고요. 코스닥은 120종목이 검색이 됐는데요. 시장은 코스닥이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렇진 않고요. KPM테크가 109%, 지금 4일 만에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KPM테크가. 그리고 한일진공이 62.9%, 루미마이크로와 텔콘 RF제약, 비보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두 회사가 지금 50% 넘게 올랐죠. 그리고 모트렉스, 줌인터넷, 나인테크, 이트론, 덤이동, PCL, 대신정보통신, 신테카바이오, 오르비텍, 빅텍, 마이크로텍, 이 22% 넘게 올랐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4거래일 동안 단 0.01%라도 오른 종목은 120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70여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지금 이 난리를 겪는
와중에도 오름세에 있는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달리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는 말에 또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개별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고 이평선이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을 매수를 잠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성수 대표의 그러니까 B2를 자제하시라는 그런 컬럼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3월 말 이후 6개월여 주식시장이 땅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시장이 반복되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B2가 당연시 되었습니다. B2도 능력이라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주식시장을 20년 넘게 지켜본 필자로서는 오히려 그런 게 반론하시는 분들의 주식 투자 안위가 걱정될 정도로 최근의 B2 분위기는 너무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B2가 강세장에서 수익률을 화려하게 빛내기는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끔찍한 경험을 만든다는 걸 간과하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중간을 좀 드러내고, 자, 빚은 부채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갚아야 하고 어느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강제로 회수당하게 되지요. 강제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능력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가지수가 고점 대비 겨우 5% 하락한 이번 주 초반, 투자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오늘은 장중에 패닉 셀링이 발생하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B2 큰 수익을 알려줄 수 있지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의 DNA와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것에 맛을 들이면 계속 반복적으로 중독을 탐닉하게 됩니다. B2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게 되면 또다시 반복합니다. 연승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마치 내리막길에서 풀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자동차처럼 폭주하며 더 큰 규모의 B2를 간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어느 날 단 한 번에 그가 항상 말하던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던 매매에서 치명타를 입고 증시를 떠나고 말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은 그가 떠난 후 유유히 상승장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렇게 증시를 떠난 이들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빚내서 투자하다가 패가 명신했다는 꼬리표만 붙을 따름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증시 수십 년 역사에서 부모님이나 선배 투자자들이 망했던 케이스를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바보 같았던 거 아니야 하면서 평가하듯이,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래 어느 주린이들은 아니 이렇게 좋은 B2로 투자금을 모두 날려 실력이 없던 사람이네 라고 B2로 큰 실패를 본 투자자들을 폄하하고 있겠지요. B2를 자제하기만 해도 증시에서 생존하며 고비를 기회로 만들고 유유히 그 기회를 수익률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뚜벅뚜벅. 자, 저도 여러 차례 이 B2에 대한 좀 자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시장이 언제까지나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제 견뎌내야 되죠. 견뎌야 기회가 올 거 아닙니까? 그 견딜 때 올라갈 때처럼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두 배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때는 또 두 배로 떨어지고, 이 여기에서 잠깐 에둘러 표현했습니다만 그 상환기일에 맞춰갖고 하한가 거래를 두드려 맞는 경우 우리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셀트리온 거래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난 3월 정도에 기억나는데요. 무지막지하게 3월 19일이었나요? 무지막지하게 하여튼 주식시장이 뭐 진짜 쫓아가지 못할 속도로 매도가 이어지고, 이제 각 종목마다 이제 가격이 막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와, 그때 바로 이런 하한가 거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상환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파산을 진짜 하는 그 마지막 폭탄이 터지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강제로 내가 진짜 이것만 터지면 갚아야지 하는 그런 도박의 심정으로 마지막 승부를 벌이다 떨려나시는 분들은 진짜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이게 또 떨어질 때도 뭐 언제까지나 빠질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빠지고 가격이 싸졌다는 판단이 되면 다시 또 그 싼 가격에 마구마구 들어와서 또 걷잡을 수 없이 올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견디고 버텨내면 결국에 기회는 온다. 그러나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짧은 순간에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빚을 내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헝가리 주식 시장이 뭐 약보합에서 좀 2% 가까운 하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출발점은 미국이니까 그 미국 시장이 내일 어떻게 장이 펼쳐지는지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만 하는 그런 제1의 상황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환자들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지금 WHO의 코로나 환자 추이를 보면서 투자를 하셔도 지금 어느 정도 확률 게임에서 승산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마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매를 먼저 두드려 맞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그 냉정하게 정보를 좀 받아들이고, 지금 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도 물론 제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렇지만, 내용을 그 찬찬히 들어보신 분들은 그 맥락, 행간의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방송도 결국에 처음부터 잘 들으시면서 끝까지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냥 띄엄띄엄 중간중간 드러내면서 무슨 말인지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아마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당히 좀 아쉬운, 저도 이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좀 하나라도 더 얻어가시고 가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을 모으시려고 하면은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려고 하면, 저도 제법 그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이 모아 놓을 수 있고, 이걸 또 여기에다가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좀 속상하시더라도 좀 꼼꼼하게 들으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정보를 많이 좀 가급적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이 한 주 마감하는 날인데 제발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